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런던에서 Societe Generale Corporate Investment Banking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 홍예진입니다. 저는 3살 때 영국으로 이민을 왔고 현재 20년 넘게 영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중에서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학사는 Interaction Design Arts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다양한 설치 미술 그리고 관객의 소통 내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UX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새로 알게 되었고 마침 저희 학교에서 석사 과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Masters in User Experience Design에 바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앱과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경험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explore랑 experiment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석사하길 잘했다. 두 번째는 Masters vs Bootcamp. 세 번째는 슬기롭지 않았던 저의 취준생활.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은행의 디자이너란입니다. 석사하길 잘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석사하길 잘했냐고. 근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석사하길 진짜 잘했다. 저희 석사가 특별히 좋았던 이유는요. 일단 16개월이었어요. 영국 석사들이 대부분 1년 과정인데 저희 석사는 총 10주 텀이 4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텀은 2주짜리 프로젝트를 한 5번 정도 하고 텀 2와 3에는 10주짜리 프로젝트를 각 한 번씩 하고 마지막 4번째 텀은 Final Major Project, 졸업 프로젝트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름 방학 때 대부분 학생들이 시작을 했고요. 저희 석사의 장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ndustry Engaged, 에이전시 그리고 회사들한테 라이브 브리프를 받았고 두 번째는 Interdisciplinary, 디지털 작업만 아닌 다양한 리서치와 프로젝트 아웃컴이 있었습니다. 제가 텀2에는 BBC라는 영국의 유명한 방송사죠. 거기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아이플레이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를 받았고 두 번째는 Field라는 Accenture라는 컨설턴시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요. 이때는 urban space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네임 밸류 있는 회사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니까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화려해졌고 이 회사들의 오피스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유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interdisciplinary. 이 뜻은 다양한 리서치 방법 그리고 아웃컴을 만들 수 있었던 덕이었습니다. 그냥 피그마나 스케치를 이용한 와이어프레이밍, 프로토타이핑 뿐만 아닌 직접 유저들을 초대해서 코드 디자인 워크숍을 하거나 인스톨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시킬 수 있는 리서치 방법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조금 더 오픈 마인드하게 만들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디지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재밌었습니다. What did I learn? 이 석사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It's not just apps and websites. 사용자 경험은 디지털 앱이나 웹사이트만 아니고 competencies, not skills.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기술이 아닌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석사를 시작했을 때 교수님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Who is going to design the UX for robots?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는 왜 갑자기 로봇 얘기를 하지? 나는 분명히 사람들을 위한 앱과 웹사이트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석사를 하면서 정말 생각을 했던 게 내 유저는 정말 로봇일 수도 있겠구나, 동물일 수도 있고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AI도 경험이 필요할 테고 그 경험을 누가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은 정말 다양한 유저들을 할 수 있었고 제가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오픈 마인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한국어로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나 숙련도를 의미하며 능력은 기술뿐만 아닌 더 넓은 특성을 포함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석사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스킬들은 개인 시간에 독학을 할 수 있고 석사 안에서는 저의 competencies를 더 집중을 하며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석사를 통해서 나는 problem solving, visual design sensibility, active listening 다양한 능력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을 취준할 때 정말 도움이 됐고 특히 지금 회사 생활할 때 너무 도움이 됩니다. Masters vs Bootcamp.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석사랑 부트캠프 중에 무엇을 추천하냐인데요. 나의 상황에 맞는 UX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트캠프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time, 시간입니다. 나는 시간에 여유가 많고
빨리 취업할 이유가 딱히 없으면 석사 아닌 독학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시간 안에 UX를 배워야 한다면 부트캠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cost, 비용입니다. 석사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특히 인터내셔널 피를 내야 하면 더 비쌀 겁니다. 하지만 부트캠프의 비용은 더 다양하고 3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와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버젯을 생각을 하면서 고르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석사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지만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취준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프로젝트들은 많이 없었어요. 취준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많이 갈아엎고 석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디지털화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트캠프는 포트폴리오에 크게 기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가 끝났을 때 취준하기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넣자면요. 부트캠프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같이 하는 학생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특색이 조금 더 강해야 하고 특히 인터뷰 스크리닝 할 때 눈에 더 들어와야 합니다. 반면에 석사에서는 같은 프로젝트들을 거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졸업 전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나만의 컬러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슬기롭지 않았던 저의 취준 생활. 2019년도 11월에 졸업 전시와 저는 함께 졸업을 했어요. 열정이 되게 넘쳤고 첫 직장의 설렘으로 취준하는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죠. 모두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 저는 남아있었고 제가 지원했던 인턴, 주니어 직업들은 다 사라지고 지원하는 곳마다 안타깝지만 이번 롤은 없어지게 되어서 답변에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닌 세상이 멈춰서였기 때문이죠. 한 달 반 정도 헤매다가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네트워킹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온라인 네트워킹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커피챗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커피챗은 단어처럼 커피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원래는 실제로 만나서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그 사람의 조언이랑 익스피리언스를 듣는 것인데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링크드인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연락을 했고 90% 정도는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30명 정도의 디자이너와 함께 커피챗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네트워킹만 하기 위해서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 연습과 셀프 브랜딩입니다. 첫 사람이랑 인터뷰했을 때는 굉장히 떨리고 제 소개를 되게 길게 했는데요. 몇 번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내 소개를 짧고 굵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패턴이 생겼고 제 이름이 예진인데요. 그것을 Yay like yay, Jin like the drink 이라고 조금 재치 있게 셀프 브랜딩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 인터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카메라 앞에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떨리고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할수록 더 나아졌고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합격했던 피드백 중에서 하나가 다른 참가자들보다는 덜 떨고 있다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피드백 받기. 디자이너의 생명은 포트폴리오죠. 저는 특히 석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막막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UI 스킬이 되게 부족했는데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첫 제 포트폴리오와 취업했을 때의 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nside Look. 지금 취준 마켓이 어떤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물어보기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개월이라는 취준 생활 끝에 드디어 첫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니는 회사인데요. 총 3단계 인터뷰였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자기소개였는데요. 저는 질문자가 할 것 같은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본도 함께 준비했는데 인터뷰할 때는 대본을 읽지 않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 배경, 경력,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지, 그리고 왜 내가 좋은 핏 같은지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우리 회사를 더 잘 아는 것 같다 였습니다. 또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탈리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를 이탈리아어를 준비했더니 되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챌린지와 다른 2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투자은행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했지만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회사에 대한 디자인 스트럭처를 많이 찾아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챌린지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투자은행 디자인 대해서 공부했을 때는 은행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이 많은데 1 in 9 men are colorblind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 버튼을 옆에다가 두면 accessibility가 안 좋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었고, 또한 좀 전문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white space. 제가 리서치를 많이 했던 티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했고, 마지막 인터뷰는 팀장님 그리고 다른 한 분과 1시간 디스커션이었습니다. 40분은 질문을 받고 20분은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챗을 많이 해서인지 별로 떨지 않고 즐겼습니다. 이 디스커션 할 때는 너무 서두르게 답변하지 않고 Let me have a think 하면서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맞게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글링을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268명이 지원을 했는데 뽑힌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투자은행의 디자이너란 UX 디자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돈을 누구한테 보내고 싶었으면 은행에 찾아가서 현금을 입금하고 그랬는데요. 그럼 되게 귀찮고 은행 시간에 못 맞출 수도 있고 큰 금액의 현금을 들고 가면 되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줄도 길고.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했죠. 하지만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과정이 훨씬 편하고 빨라졌죠. 이런 이유 때문에 UX 디자이너가 은행에서 필요합니다. 저희 투자은행은 개인 뱅킹보다는 B2B인데요.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한테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원래는 A 직원이 A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고 엑셀 파일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등등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했지만 그러면 프로세스가 되게 길고 휴먼 에러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걸로 모두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업무 중에서 하나인데요. 은행에서 다양한 업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양한 업무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더 편리하게 만들면 비즈니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투자은행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홍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영국 영어 꿀팁 그리고 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또한 제 취준 생활에 대해서도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